거대한 쓰나미, 파괴적인 토네이도, 거대한 운석, 충격적인 지진. 보험에 가입하시는 게 좋겠네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화산 폭발에 비하면 사소한 자연재해에 불과해요. 폼페이처럼 화산이 도시를 파괴할 수도 있어요. 또는 태평양의 일부 섬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를 파괴할 수 있는 위험한 분화 유형도 있어요. 이 유형을 홍수 현무암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선 화산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뜨거운 액체 금속과 백열 암석의 강이 지구 내부 깊숙이 흘러요. 그리고 더 깊어질수록 더 뜨거워지죠. 이 뜨거운 덩어리의 근원은 지구의 중간층인 멘틀이며 멘틀은 핵과 지각 사이에 있어요. 이 불같은 흐름은 마그마라고 불리며 모든 곳에 흘러요. 하지만 지구의 지각이 두껍기 때문에 우리는 마그마의 열을 느끼지 못해요. 마그마는 지각보다 가볍기 때문에 항상 지표면으로 솟구치려고 해요. 그리고 어떤 곳에서는 성공하기도 하죠. 지각판의 접합부에서는 한 판이 더 두꺼운 판 아래로 움직일 때 마그마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마그마가 지표면에 도달하면 용암이 되어 이 물질은 주변 땅을 태우고 빠르게 식어요. 그리고 굳어져 새로운 암석층을 형성하죠. 다음 마그마가 2층 위에 떨어져요. 따라서 산은 수백만 년에 걸쳐 층층이 나타나죠. 그리고 그 입에서 지각판의 단층이 마그마를 쏟아내어 이 산을 화산이라고 합니다. 용암과 화산재를 하늘로 뱉어낸 다음 잠들었다가 지진 활동 중에 다시 깨어나요. 이제 여러 개의 거대한 화산이 무한한 양의 마그마를 뿜어내기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마그마는 끝나지 않고 대륙 전체를 덮어요. 그게 홍수 현무암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약 2억 5,200만 년 전 지구의 북쪽에는 지각 아래에 많은 마그마가 쌓여 있었어요. 수조톤의 뜨거운 암석이 거대한 영토의 한 곳에 집중됐죠. 그리고 점차적으로 이 모든 불같은 에너지가 땅에서 스며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영토의 여러 곳에서 뜨거운 가스가 나오기 시작했죠. 땅이 끝없이 흔들리고 지각이 수십 미터 솟아올랐어요. 모두 임박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가리켰죠. 그리고 어느 순간 마그마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거대한 불 분수가 땅에서 터져 나왔어요. 아이슬란드에 있는 간헐천 아시나요? 물과 증기 대신 뜨거운 용암과 화산재가 수십 배 더 높이 솟구친다고 상상해보세요. 화산재와 용암의 흐름이 너무 강해서 구름에 닿을 정도였어요. 지각 아래에는 거대한 마그마 거품이 있었어요. 그리고 암석과 땅의 압력을 받아 불타는 분출물을 뿜어냈죠.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마그마가 사방으로 흘러나왔어요. 마그마는 북대륙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어요. 용암의 홍수는 점점 더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흐름은 끝이 없어 보였죠. 녹은 현무암 암석층이 서로 겹쳐지면서 50m 높이의 거대한 용암 쓰나미가 형성됐어요. 수십만 년 동안 용암이 땅에서 쏟아져 나와 숲과 강, 호수, 초원을 범람시켰어요. 동시에 수십억 톤의 화산재가 하늘로 솟구쳤는데 화산재의 이산화황이 태양광선을 반사해서 화산 겨울을 초래했죠. 이로 인해 대륙의 기온이 몇 도 낮아졌을 수 있어요. 그런 다음 먼지와 화산재가 응축되어 거대한 구름을 형성해서 독성 산성비로 지표면을 적셨을 거예요. 그 후 냉각된 용암은 거대한 두꺼운 보호막을 형성하여 마그마가 끝없는 불 거품 밖으로 새어나오지 못하게 막았어요. 전 지구적 재앙은 끝났어요. 하지만 잠시뿐이었죠. 수조톤의 마그마는 여전히 두꺼운 현무암층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어요. 불타는 강물은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퍼져나갔죠. 이 팽창의 결과로 두꺼운 암석 아래에 거대한 그물이 형성됐습니다. 그물망은 거미줄처럼 서로 다른 방향으로 뻗어 지각을 가열했어요. 가스가 지표면 아래에서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요. 상상할 수 없는 힘의 폭발이 일어나기 전까지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그곳에 축적됐죠. 마그마 외에도 이산화탄소와 화산재가 지표로 빠져나왔어요. 그들은 대기를 가득 채우고 온실 효과를 일으켰어요. 지구 전체가 온도가 몇 도 상승했어요. 이 방출은 바다에서 시작된 또 다른 재앙을 불러일으켰죠. 해저에는 폭발성 가스인 메탄이 퇴적되어 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물 아래에서 메탄은 얼어붙어 무해했어요. 하지만 대기 중 온실 효과로 인해 바다 전체가 따뜻해졌어요. 수백만 톤의 메탄이 수면 위로 올라오기 시작했죠.
이 가스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해요. 그래서 대기에 닿았을 때 지구의 온도가 다시 상승했어요. 지구 전체가 뜨거운 사우나로 변했죠. 이전에는 시원하고 습했던 곳이 현대 사하라 사막의 온도에 도달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동물과 곤충은 이러한 대격변에서 살아남지 못했어요. 하지만 해양 생물은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열과 메탄은 바다의 산소량을 감소시켰어요. 물고기와 다른 해양 생물은 이러한 조건에서 생존할 수 없었죠. 산소가 없는 물에서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먹고 물을 더욱 오염시키는 독성 물질인 황화수소를 방출한 거예요. 육지 동물의 약 75%와 해양 생물의 95%가 멸종했어요. 이 홍수 현무암 분출은 지구 역사상 거의 모든 식물을 파괴하고 곤충 개체 수를 크게 감소시킨 유일한 재앙이었습니다. 가장 강한 동물 몇 종은 이러한 조건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구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약 1000만 년이 걸렸어요. 그 후 진화는 생명을 발전시키는 새로운 과정을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 2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은 홍수가 다시 일어날 거고 2억 5200만 년 전보다 더 파괴적일 거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런 일이 수억 년 후에 일어날 거라는 거고요. 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인류는 대비해야 해요. 대재앙은 해저에서 시작될 거예요. 먼저 수킬로미터 높이의 용암 분수가 물을 끓이기 시작하고 이산화황을 대기 중으로 방출해서 햇빛을 반사할 거예요. 화산재와 마그마와 함께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떠오를 거예요. 가축은 살아남지 못하고 사람들은 호흡곤란을 겪게 될 겁니다. 바다의 증발로 인한 산성비와 습도 증가는 건물의 부식으로 이어지겠죠. 모든 항공편이 취소될 거고요. 사람들은 방독면을 착용해야 해요. 많은 동물들은 이 화산 폭발을 감당하지 못하겠지만 인간은 빠르게 적응할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분화가 계속될 거고 이 끝없는 재앙은 곧 인류의 자원을 고갈시킬 거예요. 식물과 나무는 그렇게 빨리 회복되지 않을 거고 산소 생산량은 크게 줄어들 거예요. 그때쯤이면 인류가 태양계 밖의 행성을 포함한 다른 행성을 식민화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제 현재로 돌아와 보죠. 화산과 관련된 지진 활동의 약 70%는 수중에서 발생하는데요. 그럼 해저의 일반 화산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까요? 육지뿐만 아니라 물도 지각판 위에 놓여 있어요. 따라서 구조가 연결 부위에서 부러지면 마그마가 그 사이로 스며들어요. 하지만 육지 화산과 달리 이곳의 용암은 다른 방향으로 퍼지지 않고 만나는 모든 것을 태우지 않아요. 용암은 차가운 물의 압력으로 응고돼요. 수중 화산은 그 사이에 휴식기를 두고 오랫동안 분출할 수 있어요. 마그마가 해저를 덮어요. 수백 년 또는 수천 년이 지나면 새로운 분화가 시작되고 이전 분화 위에 새로운 암석층이 형성돼요. 수백만 년에 걸쳐 마그마가 한 층씩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산이 물 밖으로 솟구쳐요. 마그마가 뿜어져 나와 높이가 높아졌죠. 이제 커다란 화산섬이 생겼어요. 그런 다음 화산은 잠들고 새로 형성된 땅 위에 생명체가 나타나요. 마그마는 다양한 화학 원소로 가득 찬 행성 멘틀에서 흘러나와요. 이 뜨거운 혼합물은 토양을 유용한 물질로 포화시켜 식물과 나무의 성장을 촉진해요. 그런 다음 새와 다른 동물들이 그곳에 도착하고 화산섬은 낙원으로 변해요. 그런 다음 인간이 도착해서 낙원을 포장하고 주차장과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를 세우겠죠.